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2019년 1월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을 매각한다고 발표합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세계 최대의 조선소이며 1973년 설립된 이후 1983년부터 글로벌 조선시장 점유율 1위를 놓치지 않은 기업이죠. 대우조선해양은 과거 대우그룹에 속한 조선사였으나 1998년 IMF 당시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주 채권단이었던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는 국내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는 명분을 내세웠고, 당시 산업은행은 6개월 안에 대우조선해양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매각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표한 지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인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요. 두 회사의 인수합병 마무리 시점은 작년 9월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한이 늦어지면서까지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경쟁국들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을 따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각 나라들은 인수합병을 통해 독점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규제하는 절차가 있으며 그 중 하나가 기업결합 심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가 M&A를 하게 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기업결합을 통해 경쟁 요소가 제거되어 독점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지 심사하게 됩니다. 만약 기업결합이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적절한 시정 조치를 내리게 되지요. 이와 마찬가지의 개념이 해외 각 국가에도 존재한다고 보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은 세계 최대 규모이고, 그중 조선 빅3인 현대중공업그룹,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이 합해지면 세계 최대 조선소가 탄생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이 두 기업이 세계 선박수주 물량을 독점적으로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번 M&A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가 요구되는 국가는 총 6개의 국가입니다. 한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그리고 싱가포르이죠. 현재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에서는 승인이 된 상황이지만 유럽연합과 한국, 일본에서는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유럽이 관건인데, 유럽의 결정에 따라 한국과 일본도 같은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은 독과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양사의 LNG선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70%에 달하므로 두 기업이 합해졌을 때 점유율이 50% 이하여야 기업 결합을 승인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업 결합에 승인한 싱가포르의 경우 조선시장을 단순 점유율로 지배력을 평가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입찰이 중심이 된 조선시장에서는 유효 경쟁자의 존재 여부를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았는데요. 조선시장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된 싱가포르의 입장이 훨씬 타당하고 논리적이죠. LNG선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친환경 시대가 열리면서 현재 조선업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선박 유형입니다. 그동안 많은 선박들이 미세먼지와 오염 물질들을 대기에 뿜어대고 다녔는데 아무래도 바다 위를 다니다 보니 경각심이 덜했는데요. 최근 유엔 산하기구인 IMO 국제해사기구가 전세계 선박들의 선박 연료에 황산화물 함유량을 0.5% 이하로 줄이라고 규제하면서 조선 해운업에서도 본격적인 친환경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황산화물이란 선박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물질로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의 주범물질인데요. 만약 황산화물 함유량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IMO에 가입된 국가들의 항구 출입이 금지됩니다. 또 황산화물 함유량이 0.1%가 넘는 경우에는 ECA로 지정된 북해, 발트해, 미주 대륙 주변 바다를 다닐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5대 항구 역시 ECA로 지정되어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선박들의 출입이 금지되지요. IMO 환경 규제로 인해 기존 선박 연료였던 벙커CU는 새로운 연료로 교체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심에는 LNG선이 있습니다. LNG는 마이너스 162도로 냉각해 만드는 액화 천연가스를 말합니다. 기존 선박 연료인 벙커CU 대비 황산화물 배출량을 90에서 100% 줄일 수 있으며, 또 벙커CU에서 유황 성분을 대거 제거한 저유황료의 경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가격도 합리적이고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LNG가 조선 해운업의 차기 연료로 낙점된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LNG 추진 방식의 선박 발주량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조선 해운 업계에서는 2025년에 세계 신규 발주 선박 시장의 60%를
LNG 연료 추진선이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 우리나라의 LNG 추진선의 건조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LNG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액체 상태인 천연가스를 추진 장치에서 사용 가능한 압력과 온도로 준비하는 LNG 연료 공급 시스템이 필요한데, 국내 조선 3사 모두 독자적인 LNG 연료 공급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전용 엔진도 갖추고 있죠. 아무튼 우리나라 조선소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친환경 규제에서도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뒷배경이 깔린 상황입니다. 여기에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을 민영화하면서 자원과 기술을 더욱 집약시키고 우리나라 기업끼리 수주 경쟁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조선사를 출범시키는 것이 큰 그림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 듯 싶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대승적인 움직임에 국내에서의 반대와 해외에서의 반대가 나타난 것이죠. 국내 요인으로는 거제도 주민들과 대우조선해양 노조들에 의해 제기되는 문제들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울산에 위치하고 대우조선해양은 거제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게 되면 아무래도 울산이 메인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거제도 지역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는 문제제기이죠. 또 대우조선해양 노조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최대 주주가 산업은행, 즉 사실상 공기업이었는데 이제는 현대중공업이라는 민간기업이 되는 셈이어서 열심히 기업 결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요인으로는 유럽의 기업 결합 심사 반대입니다. 유럽에는 세계적인 해운 기업들이 많으며 세계의 해운사 탑5 중 4개 기업이 유럽 기업입니다. 또 거대 석유 기업들도 많은데 이들이 주로 조선사의 고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유럽은 해운사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들 입장에서는 조선을 제작해줄 회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렴하게 만들 수 있게 되다 보니 기업 결합을 승인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죠. 2021년 11월 23일 유럽연합경쟁당국은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재개합니다. 지난해 7월 심사를 중단한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심사 기한은 내년 1월 20일까지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심사가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많은데요.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은 대우조선해양 M&A에서 이후에 기업결합 승인이 나지 않으면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와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나라 공정위까지 기업 결합을 취소하라는 식의 압박을 주는 것이 EU 승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EU가 빅테크를 규제하려 한다면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려고 나서는데 우리나라는 기다리고 앉아서 다른 나라 하는 거 지켜보자는 스탠스인 것 같다 섭섭하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원인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국가 간의 첨예한 논리싸움이 전개되는 와중에서 국내에서도 의견이 갈려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듯 합니다. 이상 더나은쌤이었습니다.